네, 반갑습니다. 이제 생화학 우리 2 이제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생화학 2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제 조금 생화학 2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원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이제 생화학 2는 대사와 합성이라는 이제 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생화학 1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공부를 했느냐면 어떤 생화학적인 일을 하게 되는 어떤 물질들이죠. 그것들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탄수화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방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분해되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화합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생화학 2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물하고 생화학을 이제 약간만 연결시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존재하죠. 우리가 이제 생화학원에서는 이 탄수화물에 대한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아주 작은 분자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그 변하기 위한 어떤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구조는 변할 수 있고 어떤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당류들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언제 배운다? 그렇죠? 생물에서 배우는 거예요, 보통. 생물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화학 2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를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뭐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당들이 바뀌어서 이게 뭐예요? 결국은 소화가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당이 다시 뭐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져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과정이 있죠. 이 당이 이걸로 되는 과정이 어떻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요것은 이제 어디서 일어난다? 보통 요거는 뭐예요? 우리 기관에서 일어나죠. 기관.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고요. 요 당류에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제 당류에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걸로도 막 가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보통 세포에서 보통 일어나요. 세포의 어떤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2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뭘 이제 원하느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핵심은 뭐냐?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뭘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에너지 왜 얻으려고요? 그렇죠. 에너지를 얻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의 어떤 생산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일어날 때, 그럼 이 과정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제가 얻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에너지를 하나도 안 주고 이 녀석한테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뭐 돈을 번다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당류가 이렇게 되면서 뭘 내놓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내어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뭘 줘야 된다 이거 같아. 그렇죠?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는 아주 어떻다? 작게 주겠죠. 조그마한 에너지를 주고는 이 당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변화될 동안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산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개념이에요. 모든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에너지를 약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 어떻게 주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에너지를 조금 주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세포 속에 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받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들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를 투자를 하죠, 지금 여기에. 이거 왜 투자해요? 그렇죠. 학점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쉬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체력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잠을 이제 안 자는 거, 잠을 이제 줄여가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이 대사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이렇게 빠집니다. 빠진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렇지. 이것이 이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 반응이 일어나고 이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구나.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대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대사든 합성이든 우리가 일반 화학적으로 보면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몸에 먹었을 때 내가 소화시켜라고 해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들인데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 그게 무슨 반응? 순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왜 합성이라는 관점도 들어가느냐면 순반응을 가다가 이거예요.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어떤 에너지가 있다든지 너무 많은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먹는다고 해서 모든 걸 그걸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몸은 저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왜냐? 있으니까 그걸 먼저 다 쓰고 만들자 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 당이라는 녀석이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중간쯤 갔는데 우리 몸에 너무 많아. 알겠죠? 내가 최종 목적하는 것들이.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것이 다시 어떻게 한다? 되돌아옵니다. 바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단계를 거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지방이 분해돼요. 맞죠? 그런데 100% 분해되는 게 아니고 분해된 녀석이 다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럼 그걸 다시 지방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축적을 시킵니다. 알겠죠? 또 우리 몸에는 당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당으로 오느냐? 당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당도 지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생화학 2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내가 왜 살이 찌는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난 고기 안 먹고 난 지방도 안 먹는데 왜 살찌지? 살쪄요. 지방 안 먹어도. 탄수화물 먹어도 살 많이 찝니다. 우리 고기 먹고 막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죠. 물론 살찌지만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왜 살을 찌는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너무 공부에만 신경 쓰다 보면 재미가 없고 힘들어요. 이 공부가. 특히 대사는 더 그래요. 대사 합성은. 이 두 번째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단계들이 존재하고요. 그 단계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시고 이해하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것이 내 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우리 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 몸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밥만 먹는데 왜 살찌지?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느낄 수 있구나. 알 수 있구나. 또 왜 내가 이 지방이라는 것을 먹었는데 왜 이게
대사가 안 되고 왜 자꾸 내 몸에 쌓이지? 이런 것들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공부하는 이제 시간 동안 여러분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특히 또 이 생화학 2 부분은 외울 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무작정 외우다 보면 어떻다? 무작정 외우다 보면 다 못 외워요.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외워요? 저도 못 외우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런 형태로 가는구나.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렇지. 그래. 이게 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런 좀 원리를 약간 이해만 하시면 외우는 게 훨씬 더 좋다. 쉬워지고, 시간도 짧아져요. 1시간 걸릴 거 30분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생화학2는 그런 대사와 합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다. 이번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첫 단원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대사하고 합성을 제가 아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이 대사하고 합성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었어요? 뭐? 그죠? 에너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에너지 때문에. 알겠죠? 그게 에너지예요. 두 번째는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약간 줘야 된다고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이 대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단원을 제가 이제 대사 들어가기 첫 단원을 에너지론이라는 걸로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론? 그렇죠. 생체 에너지론이에요. 요걸 약간 제가 이제 저 학년 때 배웠던 걸로 생각하면 화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거 뭐냐? 열역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역학. 알겠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 거냐면 역학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생명체하고 약간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체에서 이런 화학적인 또는 물리학적인 열역학하고 관계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니까 약간 복습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화학이라든지 뭐 유기화학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약간 스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좀 배운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하면 요 시간에 조금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약간 깊은 내용들도 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열역학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생화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물리학이나 뭐 일반화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식의 유도라든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들은 다 뺍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일반화학이나 물리학 부분에 어떻게 열역학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설명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산으로 갑니다. 배가. 왜 생화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물리학 이야기하고 화학 이야기하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체 에너지론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일단 생체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할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누구냐? ATP라는 녀석입니다. 이 ATP에 대한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일단 생체 에너지는 누가 한다? 그렇죠? ATP가 합니다. ATP는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혹시 뭐 저기 이름이 잘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녀석이에요. 아데노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염기에서 아데노신, 구아닌, 티민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 ATP가 ADP, D는 이게 P는 인산이 3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리포스페이트고 DP는 다이포스페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인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이제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게 돼요. 한 30 정도 나와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ATP를 뭐라고 부르느냐? 에너지에 뭐라고 한다? 운반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녀석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누가 그 에너지를 이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ATP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뭐 생물체의 합성이나 근육 수축, 물질의 능동 수성, 뭐 신경작 여러 가지의 이 일을 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에너지를 써요, 안 써요? 쓰죠. 바로 이 에너지를 누가? 그렇죠. ATP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부분에. 알겠나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어느 부분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ATP를 만들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럼 그 ATP를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든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사 과정 중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결론적으로 누가? 아까 앞에서 예를 생각하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되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그 ATP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쓰죠.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어때요? 배도 고프고 힘들죠. 그 말은 우리 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렇죠. 밥 먹죠.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생물적인 개념은 조금 이제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 여기서는 생물적인 개념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물질이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디서? 생물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이제 생체 연력학이라고 제가 첫 번째 했는데 우리가 연력학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연력학의 법칙은 크게 세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법칙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 아마 화학에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즉 뭐다? 에너지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변할 수는 있어요. 형태가. 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값은 어떻다? 항상 일정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겠죠. 분명히. 그걸 먹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 밥이 어떻게 됩니까? 소화를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해가 되겠죠. 거기서 얻어내는 에너지나 이 밥이 갖고 있던 전체 에너지는 어떻단 말이에요? 같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안 되면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 에너지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지 또는 없어지는지 축적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1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기호가 있느냐면 H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H라는 이제 값을 쓰게 되는데 기호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엔탈피라는 개념을 써요. 엔탈피.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에너지하고 이 엔탈피는 같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에너지하고 엔탈피는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의 연력학 부분에 가서 이야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 압력 하에서 할 거냐, 일정 부피 하에서 할 거냐 이거예요. 등압 조건이냐, 등적 조건이냐 이런 관계에서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등압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이 H를 써요. 그래서 엔탈피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에너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위는 당연히 뭐예요? 줄이에요. 이거 단위는 줄이라는 거. 엔트로피는 뭐냐면 엔트로피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S라는 값을 써요. S라는 값을 쓰는데 이 엔트로피를 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
알겠죠? 또는 이걸 약간 다른 말로 무질서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엔트로피 법칙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엔트로피 법칙은 이 자유도가 어떻게 되는 거? 항상 어떻게 되게? 항상 어떻게 된다? 증가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증가의 방향. 뭐냐? 우리가 자유도,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쉬우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책을 정리하는 게 쉬워요? 책을 이렇게 펼쳐놓는 게 쉬워요? 어떤 친구는 또 정리하는 게 쉽다고 합니다. 우리 정리하는 것보다는 펼쳐놓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정리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한 형태로 되는 것이 어떻다?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유치원에 가면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어린 친구들 저기 가서 노세요 하면 어때요? 정말 무질서하게 놀죠. 그 친구들을 질서 있게 잡으려면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또 줄을 잘 맞춰놨어요. 우리 친구들 한 줄로 씁시다. 이거 뭐 뿅아리 짹짹 하면서 이렇게 쓰겠죠. 섰어. 잘 세워놨는데 그게 얼마 갈까요? 1시간, 2시간 가요? 아니죠. 한 30초면 아마 또 애들 또 온방을 해주고 다니죠. 뭐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질서한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러는데 법이라는 게 있죠. 법이 왜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그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참 이게 법이 없었으면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없나요? 저도 있는데 가끔. 어떨 때냐? 제가 이제 강의하러 이렇게 오다 보면 차가 많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다 됐고, 어떻게 해? 근데 뭐는 지켜야 돼요. 신호는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가 없었으면 돼.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항상 엔트로피는 어떻다? 증가하려고 합니다.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방향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제2법칙이에요. 이거 두 개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에너지는 여러분들 봅시다. 이제 이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뭘 쓰기 위해서, 어떤 항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엔탈피라는 항을 쓰기 위해서 지금 잡아온 거고요. 이 법칙에서는 엔트로피라는 값을 쓰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네.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떤 것이 A라는 녀석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녀석이 B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너지적인 측면과 엔트로피적인 측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에너지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에너지가 높아지는 게 쉬워요? 낮아지는 게 쉬워요? 그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그렇죠. 내려가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냐? 안전한 방향이냐? 어떻게 되는 거? 그렇죠. 에너지를 내어보내는 게 좋은 방향이에요. 다시 하면 뭐냐? 에너지 측면에서는 무슨 반응? 그렇죠. 발열 반응이에요. 자, 이거 H로 쓸게요. 다시 하면 무슨 값을 가지는 게 좋으냐?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다시 하면 내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이제 따질 때 불안정하다는 말은 내가 뭐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기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애기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애기들은 무한정 놉니다. 맞죠? 정말. 왜? 뭐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놀다가도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제 자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뻗어버리죠. 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놉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에너지를 거기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활동이 줄어들죠. 뭐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에너지가 결국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안정해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안정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10층에 있는 것보다는 5층에 있는 거, 5층에 있는 것보다는 1층에 있는 게 어떻다?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안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발열의 개념이에요. 이제 그러면 엔트로피 개념을 한번 봅시다. 엔트로피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하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이 100을 갖고 있었다고 합시다. 에너지를. 그러면, 이제, 제가 연력학 1법칙을 여러분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A는 100을 갖고 있었는데, B가 얼마 되면, 예를 들어서 40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에너지가 얼마만큼, 그렇죠? 60만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안정해집니다. 그럼 이 반응은 어떻다? 잘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100% 이렇지는 않더라는 거야. 이거예요. A가 B가 되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올라가도 에너지가 높아져도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지금 A에서 B로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요거의 자유도 제가 그냥 자유라고 적을게요. 왜냐면 엔트로피라고는 조금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게 자유스러움이 3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3이었어. 그런데 B가 되면 자유도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도가 만약에 10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유도, 무질서도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얼마만큼? 7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이거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통 어떤 거냐? 자유도를 조금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부모님하고 이렇게 어릴 땐 같이 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살다가 보통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만. 그쵸? 밖에서 따로 살고 싶지 않나요? 자취하고 이렇게. 왜? 뭘 하려고 그럽니까? 뭐 학교하고 가깝게 다니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어떻다? 아침이나 저녁에 일어나고 자는 거, 뭐 늦게 들어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물론 안 그러는 친구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유도가 더 커지죠. 근데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요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나가면 그 자취방을 누가 구해야 돼?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뭘 위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1법칙과 2법칙을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면 결국은 이 밑에 있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뭐냐? 이 자유에너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에너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법칙과 2법칙을 따로따로 가지고는 이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만 가지고 이 반응이 일어날지 또는 엔트로피만 가지고 이 반응이 일어날지는 어떻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방금 엔트로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트로피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 지금 과정을 에너지 과정으로만 접근하면 이건 안 가야 당연한 거예요. 이거예요. 밖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해서 자취하는 것이 에너지적으로는 안정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불안정한 거죠. 왜? 집에 있으면 밥, 뭐 방 이런 거 뭐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오게 되면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어떻다?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만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자유도의 개념에서 보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안 일어나고 자유도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가 뭐예요? 바로 일어날 수 있느냐 안 일어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깁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깁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상관관계를 풀어낸 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유에너지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 두 가지 어떤 관계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복잡할 것 같지만 전혀 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냐?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는 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차예요. 그런데 이 엔트로피에는 뭐가 따라오더라? 온도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자유도가 커지고요. 온도가 낮으면 자유도가 낮아진다라는 상관관계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자유도가 델타 G가 자유 에너지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를 이제 우리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건데 그냥 여기서 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델타 H는 어떤 값이라야지만 잘 일어나요. 에너지적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경우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요? 자유도는 커져야 되죠.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온도는 항상 무슨 값이에요? 온도는 플러스예요. 왜? 우리가 켈빈 온도를 쓰거든요. 그럼 봅시다. 부호만 지금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 곱하기예요. 그럼 요거 전체는 플러스죠. 갑자기 산수 시간 됐는데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는 결국 뭐예요? 이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예요. 결국 뭐냐? 이 두 가지 요소, 다시 하면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진 이 자유 에너지는 어떤 값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값일 때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순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반응이라는 게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사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렇죠? 에너지라는 관점과 엔트로피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조화한 자유에너지의 식이 바로 이 반응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을 조금 이제 우리가 뭘 해봐야 된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자유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델타 G라는 거하고 델타 G 제로라고 하는데, 디그리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 두 가지는 뭐냐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 표준 상태예요. 표준 상태.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델타 G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상태예요.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렇게 확인할 때 이제 하는 거.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 뒤에 거하고 좀 이렇게 약간 앞에 거하고 이렇게 이제 섞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표준 상태일 때는 보통 뭐일 때냐? 1몰 퍼 리터인 경우에 1기압, 1기압 이런 이제 경우에 뭐라고 한다? 이걸 이제 표준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아닌 경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델타 G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 상태가 아니에요. 표준 상태가 아니에요. 표준 상태를 왜 만들어 놨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비교하고 싶어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자유 에너지를 비교해 보고 싶어. 그런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생리적인 상태라든지 또는 어떤 압력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라든지 이런 걸 때는 계산을 우리가 다 해봐야 돼요. 그러면 비교하기가 약간 어떻다 어려우니까 표준 상태로 전부 다 값을 찾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게 비교하는 게 어떻다? 조금 쉽다는 거죠. 이게 좀 에너지가 높구나, 이게 에너지가 좀 낮구나,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약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이걸 씁니다. 알겠죠? 이 위에 거는 보통 정량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위에 걸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은 나중에 이제 무슨 값으로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평형상수로 우리가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델타 G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델타 G가 0보다 작다. 다시 한번 무슨 값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음수 값을 가지는 거예요. 델타 G가 어떻다? 0보다 클 수 있죠. 무슨 값? 그렇죠? 양수 값을 가지고 델타 G가 어떻다?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음수인 경우는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이 방향이에요. 다시 그럼 정방향이에요.
양수인 경우는 오히려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하다? 반대로 가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다시 하면 역방향이 유리하게 된 거예요. 요거인 경우는 요거는 어떻다? 그렇죠. 요거는 어떤 경우다? 평형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한번 A라는 녀석과 B 이걸 보니까 요게 델타 G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8.0 kJ이다.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어떻다? 뭐만 보면 돼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값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네. 아, 그럼 이 반응이 간다 안 간다?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반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C에서 D로 가는 게 델타 G 값이 플러스 10.0이더라 라고 합시다. 그럼 이 반응이 간다 안 간다? 그렇죠? 이 반응은 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오히려 이쪽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A에서 B가 델타 G가 마이너스 8.0이고 만약에 C에서 D가 델타 G가 플러스 10.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D에서 C는 얼마예요? 델타 G가. 이거예요. C에서 D가 델타 G가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면 D에서 C는 그렇죠.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응하고 역반응은 뭐만 부호만 달라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는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약에 이 앞에 2가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것도 얼마?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2. 되셨나요? 요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할 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 봅시다. 뭐 요거는 이쪽으로 가서 할까요? 여기 가서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아까 저기 보시면 델타 G하고 델타 G 플러스가 있다라고 했죠. 아까 델타 G하고 델타 G 플러스가 있는데 델타 G 플러스 델타 G하고 델타 G 제로요.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농도가 이 값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식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할 때 일반화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일반화학을 보시든지 또는 물리화학의 연력학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 이야기는 좀 제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적을게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였죠. 그런데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하게 되면 델타 G는 이제 어떻게 유도가 될 수 있냐면 델타 G 제로 플러스 RT ln K라는 식으로 어떻게 되면 유도가 됩니다. 이 K가 바로 뭐냐면 평형상수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G 값을 뭘로? 평형상수 값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건 이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평형상수는 어떻게 찾아내요? 평형상수는 생성물의 농도분의 반응물의 농도예요. 농도에 뭐 n승 이렇게 붙는데요. 우리는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A가 B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델타 G는 델타 G 제로 플러스 RT ln 어떻게 돼요? 요거의 K는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가 되죠? 그러면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이제 식이 만들어져. 한번 봅시다. 지금 요 값이 잘 보시면 요 R 값은 기체 상수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8.314를 씁니다. 어떤 친구 또 이거 하다 보면 이거 기체 상수 0.08이 아닌가요? 네, 0.08이 맞아요. 그거는 부피 질량과 부피 압력과의 관계 상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값이 그렇고 요거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8.314가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T는 뭐예요? 그죠? T는 켈빈 온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에 의해서 요 값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표준 상태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값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온도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물질의 농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델타 G는 뭐 될 수 있다? 그죠? 변화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값이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될 수 있다? 이것이 반응이 갈 수 있구나 갈 수 없구나를 말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밑에 이제 예를 하나 올려놨는데 6인상 포도당과 6인산 과당이 있어요. 봅시다. 한번 요 예를 한번 갖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포도당과 6인산 과당이 있어요. 요거의 델타 G가 얼마냐? 델타 G 제로가 1.7kJ/몰이래요. 봅시다.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반응 가요 안 가요? 일단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알겠죠? 이게 판단 안 되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지금 이 값만 보면 여기 무슨 값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어떻다? 반응이 간다 안 간다? 반응이 안 갑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지금 25도씨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만요. 지금 이거는 표준 상태예요. 알겠시겠죠?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는 반응이 간다 간다. 반응이 안 가요. 이쪽으로. 근데 25도씨에서 어떻게 했다? 지금 6인산 포도당이 얼마다? 0.9. 제가 단위는 뺄게요. 인산과당은 0.09가 있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표준 상태가 아니고 무슨 상태예요? 일반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알겠죠? 특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델타 G는 이 식으로 어떻게 한다? 계산해야 되고 이 식은 이 식이 되죠. 그래서 델타 G는 어떻게 된다? 델타 G 제로 플러스 RT ln 어떻게 돼요? 0.9에 0.09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요 값은 아까 얼마요? 8.314 됐나요? 요거는 지금 25도죠. 그럼 여기에 273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298. 요 값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 위에 있죠? 얼마? 1.7. 요걸 넣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면 저는 풀이를 다 적어놨죠.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0 kJ/몰이 나와요. 무슨 값이 만들어졌어요? 음수 값이 만들어졌어.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델타 G0만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상태만 가지고 보면 어떻다? 이 반응은 간다 안 간다? 이 반응은 안 가지만 어떻다? 어떤 조건이 걸리게 되면 이 반응이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그러니까 보통 어떨 때 가느냐? 이 왼쪽 그러니까 출발 물질이 많고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작을 때 알겠죠? 그럴 때는 보통 반응이 진행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 값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한번 변형을 좀 시켜보자는 겁니다. 아까 이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식에서 요 값이 요 지금 그 조건이 표준 조건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준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적을게요. 제가 요게 만약에 표준 조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되느냐?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ln 어떻게 되느냐? 아까 표준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요것들의 농도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1 요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ln 1이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제로가 됩니다. 아시겠죠? 온도는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왜? 이 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통째로 뭐가 돼요? 그렇죠.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델타 G는 델타 G 제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는 델타 G 제로라고 적을 수도 있고 델타 G라고 그냥 적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좀 뭐 하기 위해서 이게 표준 상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제로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표준 상태에서는 반응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갈지 안 갈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거는 이게 1일 때만 가능한 거고, 알겠죠? 지금 요거 이야기했듯이 R이나 T나 요 K 값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유념을 하자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이 K 값 있죠? K 값. 이 K 값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델타 G0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 했죠. 저 앞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일부러 안 지웠는데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봅시다. 지금 델타 G0는 뭘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평형상수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대요. 그거 어떻게 찾아내느냐? 평형상수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요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걸. 다시 저기 있던 식을 여기 앞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적을게요.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ln K예요. 이제 한번 봅시다. 만약에 평형상수라는 말은 뭐예요? 평형상수는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평형이에요. 평형이면 정반응도 없고 역반응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델타 G는 뭐가 되는 거다? 제로가 되는 곳이에요. 그럼 이 델타 G가 얼마다? 그렇죠. 제로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0은 델타 G 제로 플러스 RT ln K니까 이걸 우리가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항 시키. 그렇죠. 델타 G 제로는 마이너스 RT ln K라는 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형상수, 일반학에서 평형상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쉬워요. 그 평형상수를 찾아내면 그 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값 알아요. 그때 온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R 값은 당연히 8.314니까. 그러면 그것에 뭘 알 수 있다? 표준 상태의 델타 G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델타 G 제로를 찾아낼 수 있는 그 형태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델타 G 제로를 다 찾아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단 약간 정성적으로 비교를 하고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보셨던 우리 얘처럼 어떻게 하자? 온도나 농도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도나 농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정량적으로 이것이 실제로는 안 가지만 표준 상태에서는 이것이 이런 농도가 되게 되면 반응이 진행되는구나. 이걸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할 건 뭐다? 여러분들이 핵심은 뭐다? 결론적으로 이제 핵심은 뭐냐? 자유에너지가 결국 뭐예요? 모든 것들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너지가 얼마나 크냐 또는 자유에너지가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 이 반응이 갈지 또는 이 반응이 가지 않을지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도 이제 하나 있어요. 거기 그냥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평형상태라고 했으니까 평형상태에서는 이렇게 되고 맞죠? RT에 K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응.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요 단원은 마칠 건데 단원이 아니고 쏘리 벌써 단원이 끝나면 안 되죠. 1시간은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델타 G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델타 G를 델타 G의 연속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반응과 그 다음 반응, 이게 연결된 반응들이 있죠. 그럼 연결된 반응이면 연결된 델타 G 값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몸도 그렇고요. 화학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잘 안 갈 수 있어요. 델타 G 값으로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A에서 B가 플러스 21이에요. 그래서 델타 G가. 제가 이거 다 뺄게요. 그냥 하기가 그거니까. 그러면 B와 C가 제가 얼마를 마이너스 13을 했고요. C와 D가 마이너스 18이라고 합시다. 그럼 봅시다. 만약에 이 반응들이 다 따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반응은 당연히 어때요? 이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다시 한번 B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당연히 이 반응들은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을 때는 이 반응은 정반응이 안 일어나고요. 두 개의 반응은 정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D가 되는 반응이에요. 합치면. 그러면 처음은 A이고 끝은 D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여기 있는 값들도 다 어떻게 한다? 다 더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나요? 네, 마이너스 10이 되네. 가봅시다. 각각 나누어서 보면 어떻다?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반응이 안 가기 때문에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거 B가 안 만들어져. 간단하게 하면 B가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C가 만들어지고 C가 D가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더 할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반응이 어떻다?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A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B 가는 거는 가기 싫어. 알겠죠? B를 가는 거는 가기가 싫지만 이 B를 가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D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B 가는 게 싫지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얘가 이상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가 좋아요? 공부하기 싫으시잖아. 나도 싫어했는데. 공부하기가 싫어요.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몰라요. 있을 수도 있지만. 공부하기가 싫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어떻기 때문에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내가 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 것을 보니까 어떻다? 공부를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그런 관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단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잘 가고 싶은 단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안 가려고 하는 단계들도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다? 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다? 반응이 진행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첫 시간 이제 이렇게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첫 시간에서의 핵심 뭐냐?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제가 마칠게요. 첫 시간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에너지론이에요. 생체 에너지론인데 일단 생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죠? 일단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에너지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엔탈피라는 개념과 엔트로피라는 개념. 알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보기는 어떻더라? 조금 힘들더라.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보자?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자유에너지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자유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반응이 가고요. 플러스가 되면 반응이 안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간다. 그럼 이 전체의 자유에너지가 뭐다? 마이너스구나. 이 반응이 안 간다. 전체 자유에너지가 뭐다? 플러스구나.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자? 생체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이제 뒷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론을 공부하면서 또 중간에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메커니즘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결합들이 끊어지고 생성되는 어떤 원리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이 기본적인 어떤 결합과 분해의 원리, 화학적인 원리들을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생체에 어떤 물질들이 에너지로 사용되고 어떻게 에너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